잘해야죠. 그렇죠. 메시보다. 네. 이제 그런 얘기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시장 얘기부터. 어제 우리가 사상 최고가 갔습니다. 그죠? 네. 사실 갈만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안 밀리고 그죠? 사실 그죠. 오른다는 것보다 안 밀려요. 안 밀리고 가고 걱정은 켜켜이 쌓여있는 걱정거리들이 지금 시장에 있습니다. 시장 유월 흐름은 생각보다 강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최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이게 지금 오늘장이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사실은 조금 특별한 모멘텀도 없고 사실 뭐 방향성을 줄 만한 시그널도 없는 상황에서 오늘 그래도 잘 버텼다, 관망을 하면서도 잘 버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사실 중요한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시장 자체가 특정 테마 중심 위주로만 계속 흘러가고 있고 개별주 움직임만 커지고 있고 결국 어제 가경호 부장님 제가 말씀을 못 들었지만 동감하는 부분은 결국은 뭐 반도체 말씀 못 들으셨다면서 어떻게 동감을 하세요?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박 부장님께서 네. 삼성전자 반도체주 네. 그리고 큰 거 움직여야지 결국은 지수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거고 뭐 마찬가지 곽 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사실 뭐 결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받쳐주고 거기에 뭐 자동차주가 이제 순환매 되고 이래야지 3,200, 3,300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너무 개별주 중심 장이다. 근데 그렇다고 개별주 중심 장 안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계속 대형주만 고집하면서 있기도 애매하고 사실 투자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계속 존재되는 거고 뭐 차익 실현 매물은 알아서들 잘 차익 실현들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언제든지 사실 조정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은 조금은 현금 비중을 좀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하지만 이제 뭐 특정 테마주 잘 따라가면서 뭐 두산중공업도 좋고 대한전선도 좋고 다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도 좋지만 항상 좋은 종목 눌렸을 때 매수해두면서 천천히 기다리는 투자는 반드시 병행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별주만 따라가기에도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무거운 종목 계속 갖고 있자니 너무 재미가 없고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지금 좀 길게 확 싫지는 않는다. 네. 약간 좀 짧게, 네, 짧게 가져가고 짧게 치고 빠지면서 현비 확대. 네. 맞습니다. 현금 네. 비중 확대하면서 다음을 노린다. 다만 호텔을 다 비우진 않는다. 그럼요. 비웠다가 올라갔을 때 그거 쳐다보는 것도 그 허탈함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허탈하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빼고 올라가는 그 느낌은 진짜 일정 부분을 좀 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맞아요. 다음에 이제 종목 얘기 몇 개 좀 주목할 만한 관심 종목 체크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일단 뭐 좀 관심 밖에 있는 종목들 너무 지금 핫한 종목들을 가지고 오면 뭐 다 올랐기 때문에 사실 네.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조금 최근에 관심 못 받았던 그러니까 아이들. 지금은 관심 종목 체크가 아니라 관심 밖 종목 체크군요. 관심 종목이긴 한데 핫하게 시장 관심은 아닌데 그죠. 좀 눈여겨볼 만한. 네. 좀 너무 좀 뒤에 가 있는 아이들 네. 그것도 끄집어내줘야 되니까 네. 첫 번째 NHN 한국사이버결제 작년에 엄청 핫했었죠. 그렇죠. 네.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언택트 관련주 온라인 결제주로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동사 매출액의 약 90% 이상은 PG 사업주인 부분이 일단은 너무 이제 뭐 온라인 결제다, 뭐 언택트다라는 거에 이제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언택트 관련주기 때문에 최근 올해는 조금 주가가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예, 잠깐 차트 잠깐 내리겠습니다. 잠깐 내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에서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일단은 해외 가맹점에 대한 부분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이런 PG 사업을 하는 이 결제 업체들은 이 PG 해외 가맹점의 수수료가 훨씬 높아요. 그래요? 고마진. 왜냐하면 뭐 국내 가맹점 같은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보안면이라든지 직접 그 본사로 본 기업으로 그 연결되는 뭐 결제 시스템이 연결되는 구조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해외 가맹점이 국내 PG사를 픽할 때는 엄청 레퍼런스가 엄청 좋아야 되는데 단연 1등이 NHN 한국사이버결제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고객사는 애플 앱스토어, 테슬라 가지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뭐 해외 가맹점이라는 게 이해가 좀 안 됐는데 사실은 네. 그런 그 앱스토어 결제 이런 것도 국내 PC사를 통해야 되니까 통해서 또 국내에서는 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 해외 가맹점에 대한 매출액의 마진이 고마진 상품이다라는 부분에서 네. 뭐 지속적으로 어쩔 수 없이 글로벌 기업들이 침투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온라인 결제가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 NH 한국사이버결제가 단연 1등, 레퍼런스 1위 라고 봤을 때 앞으로도 좋고 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기 네. 회복 관련주로 그럼 온라인 결제주가 좀 뒤처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오프라인 결제도 늘어날 것이고, 벤 사업을 통해서 오프라인 결제 늘어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여행, 항공에 대한 예약 급증했을 때 대부분 다 또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네. 온라인 결제 통해서 한다. 백신 접종에 대한 수혜를 사실 보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온라인 결제주로 움직였지만 앞으로는 컨택트 결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서 매출에 대한 성장세 실적주로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주로 봤을 때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최근 깊게 조정이 한번 왔었기 때문에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또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일단 지금 52,000원대인데 올해 1월에는 7만 원까지 갔었네요. 7만 원까지 갔으니까 상승 여력이 조금은 좀 남아 있고 결국은 실적으로 승부하자라고 봤을 때 일단 가능성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결제 관련주 좋은데요. 이제 네. 사실 뭐 조용한 것 같다 결제 관련주가 또 훅 오릅니다. 네, 근데 한 번씩 또 움직임이 있죠. 결국은 뭐 언택이든 컨택이든 사실은 뭐 지갑에서 현금 빼서 주는 분은 없다. 네. 실제로 현장에서 하더라도 그렇죠. 다 카드를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사실은 한 1년 넘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키오스크가 이제 그 가게마다 들어서면서 다들 이제 그 주문을 기계로 키오스크로 하잖아요. 제가 네. 뒤에 가서 이제 기계 일부러 들어가면서 막 보거든요. 이거 어디 거지? 막 이제 지금은 키오스크가 광범위하게 지금 확산됐어요. 웬만하면 맞아요. 그죠. 일단은 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약. 카운트를 보는 분들의 인건비 절약뿐만 아니라 거기서 분쟁이 많대 스트레스 받는 게 그죠. 근데 뭐 기계로 하니까 그래서 그게 아까 옛날에 제가 나이스 정보통신이었나 나이스 쪽도 그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보니까 나이스 정보통신이 많이 올랐네. 결제 관련주들도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쉴 때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래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늘어나니까요. 일단 소비 회복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그러니까. 실적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소비 관련주 계속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뭐 백화점, 그다음에 그죠. 유통, 유통업, 여행, 소비 뭐, 막 하는데 그거 뭘로 결제하니? 결국 결제 관련주를 통해야 돼. 이런 게 컨센서스가 한번 일어나면 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네. NH는 한국사이버결제, 예. 대장주라서 데리고 왔고요. 맞습니다. 관심 밖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관심 밖에 있는데 관심 원안으로 좀 끌어오고 싶은 아이들, NH는 한국사이버결제. 그 다음은요? 필라홀딩스. 필라홀딩스 최근에 그래도 좀 쉬었나요? 잘 최근에 좀 갔었는데. 쉬었어요. 제가 네. 좀 쉬었다기보다 최근에 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었고 필라홀딩스도 일단은 얘도 경기 회복 관련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의류 쪽 관련해서는 필라홀딩스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차트 내리겠습니다. 예.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실적주예요. 얘도 실적주인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뭐 상반기에 아쿠시넷, 네. 아쿠시넷이 이제 네. 골프 뭐 브랜드 쪽에서 그 부분에서 실적을 많이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고, 저는 이제 필라홀딩스 하면 필라가 생각이 나는데, 필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지도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필라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필라 자체, 브랜드 자체가. 근데 인지도가 상승을 했고, 뭐 이제 BTS를 활용해서, 글로벌 차원에서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필라 브랜드가 지금 글로벌 라이센스 로열티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 부분에서 중국에서 매출액의 약 4%를 이 디자인 수수료로 받으면서 로열티에 대한 그리고 그 지분법 이익까지도 챙길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실적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까지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 정확하게는 저는 실적주라고 실적 관련주로 네. 보고요. 이제 길게 봤을 때 이제 뭐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이제 의료 관련된 경기 회복주까지 봤을 때 좀 이렇게 빠지는 타이밍 조금은 조정받으면 또 마찬가지로 매수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필라홀딩스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이제 슈팅이 나오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한 번씩 쫙 빠지면 더 좋겠는데 아직은 조금 더 조정이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네. 2018년, 19년에 워낙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힐러가 엄청난 그때 뭐 얼마나 오른 거예요. 그때. 87,000원까지 갔네요. 17,000원 얘기한 게 87,000원까지 한 5배 네. 오른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그렇게 오르고 나면 사실 후유증이 있죠, 후유증이. 그러니까 현대차도 지난번에 뭐 애플 얘기하면서 느닷없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후유증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LG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다 좋은 기업인데 워낙 급등한 거에 대한 오버슈팅하는 거에 대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필라홀딩스 급등했다가 많이 내렸고 다시 좀 올라가는 모양새이네요. 필라홀딩스 관심주로 관심박 관심주 뽑아주셨고 다음은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토스 관련된 종목들 오늘 좀 토스. 흐름이 토스. 토스는 비상장이잖아요. 근데 토스는 관련주가 비상주죠. 있구나. 우리가 이제 두나무 얘기를 할 때 네네. 비상장이기 때문에 관련 지분 그렇죠. 지분 네. 관계로 인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오늘 토스 관련주도 몇 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토스가 이제 그 은행업 인터넷 은행업이 네. 인가를 앞두고 있다. 내일인가? 9일이 언제죠? 9일이면 내일이죠. 본인가 결정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K뱅크,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토스뱅크까지 지금 3대 인터넷 은행. 최근에 토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토스 제가 아까 전에 뭐 친구가 주식 받았다고 하는데 네. 토스증권의 사실 그 흥행 여부가 사실 좀 관건이었는데 뭐 토스뱅크가 아닌 토스증권이죠. 굉장히 토스증권이 뭐 인터페이스가 좋다고들 얘기도 하시네요. 보니까. 사실 저는 처음에 저도 들어가 봤는데 제가 보기엔 좀 너무 심플한데 오히려 그게 또 뭐 2030 뭐 세대들이나 좀 그런 분들에게는 좀 신선하게 다가왔거나 예. 좀 더 편리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서 제 관점으로 보면 사실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토스 앱의 가입자가 약 2,000명 있고 그리고 이번에 증권에만 300만 계좌가 이제 가입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토스뱅크까지 만약에 본인가가 통과된다면 토스에 대한 좀 영향력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 싶고 토스의 그래서 그 지배 구조를 한번 좀 보는데요. 오늘 제 화면 좀 보여주시면은 제가 그림 따왔는데 일단은 뭐 비바 리퍼블리카가 가지고 비바 있고 리퍼블리카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렇죠.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가 토스의 최대 주주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토스뱅크에 대한 부분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한국전자인증이 네. 4%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오늘 하나투자증권도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 하나투자증권은 두나무 때도 한번 걸렸었어요. 걸렸다기보다 제가 두나무 쪽에서도 관련주였었어요. 지분 네. 투자를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투자증권 10% 지분 가지고 있고 뭐 이랜드 월드 라고 해서 이월드 주가가 또 오늘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사실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을 뭐 사실 단기적인 이슈 두나무 때랑 저는 거의 비슷하게 사실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긴 했지만 그래서 한번 그 토스에 대한 가능성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오히려 관심 빠졌을 때 토스 지분 관계 좀 파악하신 다음에 토스가 일단 내일 본인과 확정이 되면은 뭐 이게 더 크게 갈지에 대한 부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모멘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토스 관련된 관련주 좀 정리 차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 인가 얘기가 나오면 또 단기적으로는 네, 관심이 단기적으로는, 있겠는데요. 네. 네. 그리고 토스 같은 경우는 또 계속해서 뭐 상장 이슈 미국으로 장외 간다. 시장에서 토스가 꽤 네. 비쌀걸요? 토스 아직 확인해보지 않았는데 확인해볼까요? 네. 아니, 저도 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뭐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사실은 토스에 대한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공격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토스 관련주들이 있구나. 한국정보인증, 이월드, 한화투자증권. 예. 그러게요. 한화투자증권. 여러분 증권사들이 보니까
뭐 SK증권, 뭐 KTB 이런 중소형 증권사들이 네. 너무 잘하네요. 그죠? 지분 투자 같은 네네. 부분을 잘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하나투자증권이 좀 중소형 증권사에 속하잖아요. 네. 이제 크게 한 번씩 움직일 땐 또 크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머릿속에 뭐 두셨다가 움직임이 좀 빠질 때라든지 움직임이 시작될 때 이럴 때 한 번씩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